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의 단풍이 채 지기도 전에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냉기 때문에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 부모님 건강 걱정의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죠?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가족분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통합 지원하는 4가지 생활복지지원금에 대한 소식이고요. 둘째는 바로 우리 몸을 겨울철 추위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건강관리 예방 수칙들입니다. 특히 이 모든 지원금은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혹시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겨울을 지키기 위한 알찬 정보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의 4가지 생활복지 지원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원금들은 신청기한이 2025년 12월 1일로 동일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4가지 지원을 모두 받으시는 경우 최대 156만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겠죠. 첫 번째는 바로 문화누리카드입니다. 혹시 문화생활이나 여가를 즐기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신다면 1인당 13만원씩 지원받아 공연, 영화, 도서, 여행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생활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심지어는 음반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려보세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 따뜻한 실내에서 즐기는 문화생활은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우리 삶의 작은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인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어르신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제도인데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이나 교육을 희망하는 어르신들께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 외국어 강좌,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건강 강좌, 그림이나 공예 같은 취미활동, 또는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좌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문해력을 높여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즐거움과 소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예요. 지금 바로 각 지역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평생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사랑호의 난방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가구당 최대 40만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형태로 받으시거나 현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등유, LPG, 연탄 구매에도 사용 가능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주거 형태와 난방 방식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계신 분들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이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소중한 지원이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근로자녀 장려금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 의욕을 높여드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가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인데요. 이 지원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최대 68만원 이상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더 높게 적용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으로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 수준, 그리고 재산 요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려금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이 네 가지 지원금 모두 우리가 좀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소중한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잊지 마시고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혜택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겨울나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꼭 알려주셔서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심뇌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그리고 낙상사고처럼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두가 함께 알아두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먼저 한랭질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우리 몸에 해를 입히는 질환들을 통틀어 말하는데요.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 및 침족병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저체온증입니다. 우리 몸의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초기에는 심한 오한, 피로감, 떨림,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의식 혼미, 기억 상실, 언어 장애, 호흡 곤란,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심폐기능과 뇌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노숙인 분들 또는 외부에서 장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욱 취약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고 노인분들은 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술이나 약물을 과음하거나 과용하신 분들도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몸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피부를 통해 열이 급격히 발산되면서 실제 체온이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저체온증이 발생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과음이나 지나친 운동, 장시간 야외 활동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젖은 옷을 벗긴 후 마른 담요나 침낭으로 몸 전체를 감싸 체온 손실을 막아주세요. 환자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따뜻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따뜻한 음료나 단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은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으니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위급 상황에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동상이나 동창의 경우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가려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비비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는 행동은 절대 피하시고 따뜻한 물에 천천히 담가 녹여주세요. 다음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은 정말 무서운 질환인데요. 특히 겨울철 아침 일찍 갑작스러운 찬 공기에 노출되거나 기온 변화가 급격할 때 자주 발생하고 사망률도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말초 동맥이 수축하고 혈압과 맥박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혈액의 점도도 높아지면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미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신장기능, 저하와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계셨다 하더라도 겨울철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왼쪽 어깨나 팔로 방사되는 통증, 식은땀,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한쪽 팔다리 마비, 얼굴 비대칭,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잘 못하는 언어장애, 극심한 두통, 시야장애 등이 갑자기 나타나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2시간 이내, 뇌졸중은 3시간 이내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과 절주, 짜지 않은 식단과 고른 영양분 섭취,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가장 기본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참고하여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불포화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칭,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며 운동 전후 충분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고혈압,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혈압, 혈당 수치를 꾸준히 확인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채널이 유익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심뇌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니 평소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명상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수칙들입니다. 겨울철 낙상사고는 정말 흔하면서도 치명적인데요. 응급실을 찾는 겨울철 낙상 환자 중 무려 36%가 어르신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는 매년 3분 중 1분 이상이 넘어진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날 수 있는 낙상이 어르신들에게는 고관절이나 척추골절로 이어져 거동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욕창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발전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낙상으로 인한 두려움은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 근력 약화와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낙상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겨울철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소중한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 수칙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방법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온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내복 하나만 잘 입어도 약 2.4의 보온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유용하죠. 그리고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해서 심장에서 가까운 부위인 머리, 목, 겨드랑이, 그리고 손발 같은 곳에 열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수 및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을 선택하면 외부의 찬바람과 습기로부터 몸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만 신경 써도 체감 온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를 18에서 20 사이로 유지하고 적정 습도인 40%에서 60%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공기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날씨가 너무 춥거나 기온 변화가 클 때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날씨 정보와 체감 온도를 확인해서 너무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세요.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시간대의 외출은 피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항상 동행자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수칙들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장갑을 착용해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이 주머니에 있으면 균형을 잃었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무릎을 살짝 굽히고 보폭을 줄이며 상체를 살짝 숙인 채 천천히 걷는 것이 빙판길이나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신발은 바닥이 넓고 굽이 낮으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편안한 것으로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도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빙판길, 경사진 도로, 튀어나온 보도블록처럼 불규칙한 지면은 가급적 피해서 다니시고 손잡이나 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 환경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문턱이나 늘어진 전선 등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세요. 밤에는 침실과 화장실로 가는 길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어두운 곳에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얼어붙은 곳은 즉시 닦거나 치워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평소에 뼈와 근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낙상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브릿지 자세처럼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나 마보 자세처럼 앉고 서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그리고 한쪽 무릎 들어올리기 같은 균형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낙상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활력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불행히도 낙상하셨다면 통증이 심하면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주변 사람이나 119에 도움을 청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억지로 일어나려다가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인데요.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생 빈도와 치명률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열증의 사망률은 무려 60%, 수막염은 80%에 이른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죠. 2025년 기준으로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국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PPSV 23을 1회 접종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비용 부담 없이 접종받으실 수 있으니 아직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예방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백신 선택 및 접종 시기에 대해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접종 후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접종 기간에 머물면서 혹시 모를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예방해서 건강한 겨울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플루엔자 즉 독감 예방접종도 빼놓을 수 없겠죠.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면 겨울철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므로 해마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겨울을 위해 2가지 예방접종 모두 고려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차가운 외부로 나갈 때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는 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외출 시에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보온에 신경 쓰고 실내에서 외부로 나갈 때 잠깐 현관이나 베란다에서 몸을 적응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규칙적으로 환기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고 따뜻한 차나 국물 요리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평소 면역력 강화를 위해 비타민C와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으로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추운 날씨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햇볕을 쬐는 시간이 감소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규칙적인 실내 운동이나 밝은 조명 아래서의 활동이 정신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모를 한파로 인한 정전 등에 대비하여 비상용품 손전등, 보온용품, 상비약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현명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올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정부의 생활복지지원금부터 겨울철 건강을 위협하는 한랭질환, 심뇌혈관 질환, 낙상사고 예방 수칙,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폐렴구균 및 독감 예방접종까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경제적인 지원금들은 신청기한이 2025년 12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의 소중한 분들 중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따뜻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올겨울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저 제이가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